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술이죠. 양자 컴퓨팅, 그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이 양자 컴퓨팅의 상업적 실현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고 미래 혁신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데요. 그러죠.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델라의 비전,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이게 AI나 클라우드랑 어떻게 엮여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나델라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가 그냥 전망만 내놓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기술적인 성과, 이정표를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이게 공상과학 어떤 양자 컴퓨팅이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작년이죠. 2025년 7월에 아톰 컴퓨팅이라는 회사랑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레벨 2 양자 컴퓨터를 운영 가능하게 배포했습니다. 레벨 2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단순히 계산 능력만 보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의 어떤 품질이나 제어 수준 같은 게 일정 기준을 넘어서서 이제 상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아하.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그 매그넷 시스템인가요? 그건 어떤 특징이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매그넷이라고 부르는 최첨단 양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성원자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중성원자요? 네, 레이저로 원소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해서 큐비트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 양자 컴퓨터의 기본 정보 단위가 큐비트잖아요. 네, 그렇죠. 0과 1이 중첩되는. 맞아요. 그 0 또는 1만 되는 기존 비트랑 다르게 0과 1 성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서 엄청난 병렬 연산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네. 이 마그네트는 그래서 물리적인 큐비트는 한 1200개 이상, 그리고 이제 오류를 보정한 논리적 큐비트는 5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의 진짜 핵심은요, 바로 내결함성, 영어로는 fault tolerant라고 하는 이걸 구현하는 거예요. 내결함성. 그러니까 오류에 강한 시스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양자 상태라는 게 워낙 민감합니다. 그래서 외부 영향으로 오류가 아주 쉽게 발생해요. 근데 이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아주 복잡한 계산을 안정적으로 쭉 수행하려면 이 오류 문제를 극복하는 내결함성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없으면 계산 결과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사실 양자 컴퓨팅이 연구실 수준을 벗어나서 진짜 산업 현장에 쓰이기 위한 결정적인 허들이에요. 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마그네트 시스템으로 2027년에는 초기 상업적 작업 부하를 처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요. 네, 바로 이 내결함성 확보,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델라가 상업화가 가깝다. 이렇게 보는 주된 이유인 셈이죠. 와, 2027년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나델라는 특히 AI나 클라우드와의 결합을 강조하던데요. 그건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는 걸까요? 이걸 이제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사실상 계산이 불가능한 그런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 후보 물질의 분자 구조를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촉매 개발 같은 영역이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분야들이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생성한 아주 고품질의 데이터, 기존 방식으로는 얻기 힘들었던 그런 데이터를 AI 모델이 학습하게 되면요. 네. 훨씬 더 정교하고 예측력이 뛰어난 AI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직접 무슨 AI 모델을 잔다기보다는 AI가 똑똑해지기 위한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역할에 더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기존 AI의 어떤 한계를 데이터 생성 능력으로 돌파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네요.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 또 에너지 효율 개선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이 막 일어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거죠.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강력한 양자 컴퓨팅 능력을 자사의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에요. 클라우드로요? 네, 전 세계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쓰듯이 그냥 쉽게 양자 컴퓨팅 파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또 기술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이야, 기술 발전이 가져올 경제적인 파급력도 정말 상당하겠군요.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양자 컴퓨팅의 상업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 산업이나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건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한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서서요. IT나 첨단 과학 산업 전체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걸 수도 있어요. 패러다임 전환. 네. 물론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인 만큼 기술적인 불확실성이라든가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같은 투자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인지해야 하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또 기술 진보 속도도 빠르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죠. 그렇군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좀 해결해야 할 과제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큰 기술적인 도전 과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정적이면서 오류에 강한, 즉 내결함성을 갖춘 하드웨어를 실제로 구현하고 이걸 또 확장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그게 핵심이군요. 네,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건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오류율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강력한 하드웨어의 잠재력을 정말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그렇죠. 하드웨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 환경에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고 또 확장하는 인프라 구축 역시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사티아 나델라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팅이 곧 상업적 가치를 만들 거다 이렇게 보고 특히 내결함성 확보에 집중하면서 AI나 클라우드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이걸 현실화하려고 하고 있군요. 2027년 목표하는 게 상당히 야심차면서도 구체적인 이정표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허들은 여전히 높죠. 하지만 그걸 넘었을 때의 장제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같은 거 외에요. 만약에 이런 강력한 내결함성 양자 컴퓨팅이 2020년대 말까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정말로 널리 사용 가능해진다면 네. 당신의 관심 분야나 혹은 지금 당신이 직면한 문제 중에서 현재로서는 이건 도저히 해결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난제가 혹시 있다면 그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꽤 흥미로울 겁니다.